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은퇴 후 하면 주로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소일하는 모습이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조금 더 저렴한 물가와 여유로운 환경에서 지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외를 알아보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사람도 적당히 친절하고 생활비도 부담이 덜하고 또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라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해요. 부부 동반이나 혼자 은퇴 후에 지낼 곳을 찾고 계시다면 혹은 한 달 살기를 시험 삼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곳일 수도 있죠. 태국 옆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동남아 국가로 아직은 한국인에게 태국이나 베트남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해외여행 애호가나 은퇴자들 사이에선 가성비 좋은 휴양앤드 체류지로 종종 언급되고 있답니다. 물론 라오스? 거기 이름은 들어봤는데 대체 얼마나 살기 편하고 도대체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들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라오스에서 한 달 살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직접 다녀온 사람이나 살아보고 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라오스가 은퇴 후 생활지로 떠오르는 이유. 먼저 간단하게 라오스의 매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이웃 나라인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만큼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도 비엔티안브이엔티아이엔과 여행지로 유명한 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등을 중심으로 점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가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저렴한 물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전반이 서서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대도시나 주변 다른 동남아 지역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평온한 분위기 큰 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많고 사람들도 대체로 느긋한 분위기예요. 친절한 현지인, 한국을 좋아해주는 분들도 많고 영어가 조금 통하기도 해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요. 비교적 쉬운 교통편의 주변국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추후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장기 여행을 계획하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 해외로 떠나는 분들에게 중요한 건 안정성과 경제성이죠. 의료 문제라든지 안전, 또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라오스가 완벽하게 이 모든 걸 충족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성격 급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적절히 편의시설도 있고 무엇보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라오스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2. 라오스에서 한 달 살아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사실 얼마면 충분하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도 하고 어느 도시에서 어떤 주거 형태로 얼마나 외식을 하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초저 예산 히피 라이프 진짜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가장 저렴하게 생활하는 스타일. 밸런스 중시 은퇴 라이프 은퇴 이후 적당히 여유를 즐기면서도 큰 사치를 하지는 않는 스타일. 프리미엄 여유로운 라이프 편안한 집과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스타일. 이제 각각의 사례를 통해 한 달 예산을 대략 살펴보도록 합시다. 2-1 사례 1 김씨 초저 예산 히피 라이프 체험기. 김씨는 60대 초반 은퇴를 하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라오스에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김씨는 한국에선 늘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한번 최소 비용으로 살아보자라는 도전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숙소도 정말 저렴하게 구하고 외식 대신 시장에서 현지 식재료를 사다가 간단히 요리를 해 먹으며 교통도 주로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합니다. 월세 및 주거비. 김씨는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에 원룸 또는 작은 스튜디오 형태의 방을 구했습니다. 시설은 다소 낡았지만
에어컨 유무에 따라 월세가 달라져요. 에어컨 없는 방이라면 운이 좋으면 8만 100달러 약 1013만 원 정도에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에어컨이 있는 집은 조금 더 올라서 약 15만 200달러 약 20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매우 저렴해서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월 23만 원 선에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물론 에어컨을 많이 틀면 이보다 더 오르긴 합니다. 식비. 주로 현지 로컬 시장에서 구매해 채소, 과일, 닭고기, 달걀 등을 요리해 먹는다면 한 달 식비는 1015만 원 선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로컬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류들, 간단한 볶음 요리 등을 이용하면 한 끼에 대략 2-3영원 정도로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김씨가 맥주를 좋아하거나 외국 브랜드 식료품 등을 자주 찾으면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여가비. 라오스에서 시내 이동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편은 아니어서 외국인들은 주로 툭툭투쿠투쿠이나 그랩그래브 같은 모빌리티 앱을 이용합니다. 로컬 버스가 있긴 하지만 노선이 한정적이라 조금 번거롭죠. 그래도 시내에서 가깝게 다닌다면 월 35만 원 정도 예산이면 무난해요. 여가비도 크게 쓰지 않는다면 카페에서 가끔 음료 마시는 비용이나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가벼운 액티비티 정도로 한 달에 510만 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총합. 월세 에어컨 없는 방 가정 1013만 원. 공과금 3만 원 내외. 식비 15만 원 내외. 교통여가 1015만 원. 합계 대략 4050만 원 전후. 물론 매달 이렇게만 쓴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끼면서 살면 최대 5,060만 원 선에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시이니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세요. 2-2 사례 A씨 밸런스 중시 은퇴 라이프. 이번에는 50대 후반인 E씨 부부를 상상해 봅시다. E씨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제2의 인생을 해외에서 보내보고자 라오스를 택했어요. 두 분 다 무조건 아끼자 보다는 어느 정도 편의와 여유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고 해요. 주거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쪽에 깨끗하고 조용한 중급 아파트나 빌라 형태의 주택을 구해보면 월세가 대략 30만 500달러 약 4,066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가구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에어컨, 온수기 등은 물론 정수기나 세탁기까지 갖춘 집도 제법 있어요. 공과금은 에어컨 사용량이나 다른 전자제품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월 10만 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비. 두 분이서 가끔은 현지 식당이나 로컬 시장을 이용하고 또 때론 서양 음식점이나 한식당도 즐겨 찾는 스타일이라면 한 달 식비로 3,0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잡아야 해요. 외식을 주 23회 정도로 적당히 즐기면 이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한국 식료품, 수입품 고추장, 된장, 라면 등은 현지 마트에서 살 수 있으나 한국보다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구매해 가면서 요리해 먹으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교통 및 여가비. 은퇴 후 현지에서 스쿠터나 작은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두 분이서 하나 정도면 월 기름값이 23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안전 문제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면허 체계나 보험 관련 사항도 체크해야 하고요. 가끔은 현지 투어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다면 1인당 23만 원 선의 투어비나 입장료가 들 때도 있고 루앙프라방 같은 도시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면 교통비와 숙박비로 1인당 510만 원 정도 쓸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짧은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즐긴다고 가정하면 1,01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총합. 월세 및 주거 관련 4,066만 원 공과금 10만 원 전후 최대 7,080만 원. 식비 3,040만 원. 교통여가 1,020만 원. 합계 대략 11만 140만 원 전후. 물론 부부인지 1인인지 혹은 소비습관, 외식 횟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월 10만 150만 원 정도로 둘이서 라오스에서 적당한 여유를 누리며 지낼 수 있다는 견적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대도시 생활을 하며 같은 수준으로 편안하게 지낼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라오스가 경제적 이점이 있긴 하죠. 2-3. 사례 3박씨 프리미엄 여유로운 라이프. 마지막으로 60대 중반인 박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박씨는 현역 시절 경제적으로 큰 무리를 안 했고 은퇴를 하면서도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굳이 아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고급 빌라나 외국인 전용 콘도 혹은 풀옵션의 새 아파트 등을 선호하겠죠. 또 식사도 외식을 꽤 자주 즐기고 카페나 레스토랑, 마사지숍, 골프와 같은 취미 생활에도 돈을 쓸 수 있어요. 주거비. 라오스에서도 외국인 대상 고급 콘도나 빌라는 월세가 5,000일 0달러 약 66,130만 원 이상 하는 곳들이 있어요. 보안도 잘 돼 있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부대 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과금은 당연히 에어컨과 각종 전자제품 사용이 많아지므로 월 2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식비. 하루 2끼 이상 외식하고 주말엔 괜찮은 레스토랑을 찾거나 와인이나 수입 주류를 즐기면 월 식비가 5,07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라오스 내에도 외국 식당들이 제법 있으며 한인 식당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취향껏 즐길 수 있죠. 교통 및 여가비. 교통의 경우 개인 차량을 살 수도 있고 렌트나 기사를 두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 월 5,060만 원 이상을 교통비로 잡을 수 있겠죠. 또 골프나 스파, 마사지, 현지 투어, 주변국 여행 등을 자주 즐기면 그 비용도 제법 큽니다. 예를 들어 라오스 내 골프장, 그린피가 한국보단 훨씬 저렴해도 자주 라운딩을 다니고 장비나 캐디 팁 등을 고려하면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는 금방 쓰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가와 취미 활동에 51,100만 원 정도를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총합. 월세 66,130만 원, 공과금 2,030만 원, 식비 5,070만 원, 교통비 50만 원 이상 가능. 여가 및 취미생활 51,100만 원. 합계 대략 23만 350만 원.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에서 고급스럽게 사는 것보단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동남아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꽤 높은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 후 풍족한 생활을 원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3. 그럼 은퇴 후 라오스에서 한 달 살기 정말 괜찮을까? 제가 3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번 사례, 즉 밸런스 중시 은퇴 라이프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편안한 집에 살고 팝도 가끔 외식하며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고 필요하면 한국 식료품도 사다가 요리해 먹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1인 기준으로 8만 100만 원 선, 2인 가구라면 10만 150만 원 정도면 그럭저럭 여유로운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라오스 생활을 고민하신다면 비자 문제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한국인들은 보통 15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장기 거주를 위해선 별도의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엔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 등을 활용하는 분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 별도로 체류 자격을 받는 분들도 있죠. 다만 제도가 자주 바뀔 수도 있으니 공식 대사관이나 현지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의료시설이나 보험 같은 부분도 챙기셔야 해요. 라오스는 아직 의료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대한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아예 라오스에서 다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머무르며 여유롭게 지내다가 필요하면 다른 나라나 한국을 오가는 식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들 고려하시더라고요. 4. 마치며 라오스에서 보내는 새로운 노후 가능성은 무궁무진. 은퇴 후 갑자기 생긴 시간과 자유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께 라오스는 한 번쯤 시험 삼아 한 달 살아보기를 해볼 만한 곳 같아요. 저는 일단 한 달이라도 살아보면서 체감해 보자라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짧은 여행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현지 물가나 생활 리듬,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언어, 장벽, 비자의 현실 등을 체감해봐야
내게 진짜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아닐까요? 무조건 싼 곳이나 유명한 곳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오스가 가진 장점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분위기, 친절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으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꽤 풍성한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선택지에는 장단이 있겠죠. 의료 수준, 인프라, 언어 문제 등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가장 절약하는 스타일은 50만 원 내외, 적당히 여유를 누리면 10만 150만 원, 좀 더 프리미엄하게 산다면 20만 3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게 라오스 한 달 살기의 현실적인 비용 범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나 해외 장기 체류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꿈꾸는 노후 생활, 막연한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뤄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다른 국가들의 한 달 살기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한 은퇴 생활을 향해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